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국어쌤 패멀TV 강명재입니다. 오늘은 내신 국어 수직 상승에 필요한 두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 롤에서도 잘하려면 정글, 부시, 미니언, 억제기 같은 용어를 알아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유법, 수미상관, 향토적, 예찬적 등 이런 단어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아야 하냐면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020년 9월 모의고사 고3 문제입니다. 43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뭐뭐 하여, 뭐뭐 한다 라는 선지 구조를 보여주는데 앞에선 표현 기법을, 뒤에선 그에 따른 효과가 적절한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뭐뭐 하여 부분만 우선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시간적 표현을 열거, 2번 대상에 대한 호칭 전환,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4번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5번 동일한 구절 반복. 여기에 추가적으로 2번 선지에 나온 경외감이란 단어도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럼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먼저 시간적 표현이 황혼,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보이는데 마침 여기 어제, 오늘, 내일이 열거 되었네요. 다음으로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한다 하면 누군가를 부르는 곳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버시어 라고 불러놓고 다음 행에서는 그대는 이라고 호칭이 바뀐 부분을 찾을 수 있네요.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원경, 근경을 찾아주면 되는데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해, 구름, 새같이 하늘에 떠 있거나 산처럼 멀리서도 잘 보이는 대상이 원경이고 꽃, 얼굴같이 작거나 가까이서 봐야만 제대로 보이는 대상이 대체로 근경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황혼, 잡초, 담장 정도가 보이네요. 4번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은 의문문 또는 서리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보이네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서리법을 찾을 수 있네요. 5번 동일한 구절 반복. 이것도 좀 전에 봤던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적으로 쓰인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 쓰이는 용어가 뭔지 알고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선 앞부분이 잘못된 건 없으니 뒤까지 꼼꼼히 선지를 읽어서 확인해야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국어에서 자주 나오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은 10개 용어를 선정했는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개념과 예시를 체크해 봅시다. 자, 얼마나 맞췄나요? 개념, 예시 각각 1점으로 해서 총 20점으로 했을 때 16점 이상 나왔다면 제 경험상 국어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보다 부족하다면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도 학생 상황에 따라 둘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먼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이라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교과서나 평가문제집 등으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접하게 되는 문제와 작품 개괄에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위와 같이 설명을 못하겠다 싶으면 따로 더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 시험 범위면 이렇게 작품 개괄에 특징이 적혀 있죠. 그럼 이걸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토속적, 산문시, 가군 등의 용어를 숙지해야 해요. 두 번째, 시험이 충분히 남은 학생이라면 보통 시험 끝난 직후나 방학 때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때 국어 기본기를 미리 다져두는 게 이후 시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재와 강의는 윤혜정쌤의 EBS 개념의 나비효과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굉장히 애용하는 교재이기도 하고 문학 파트에서 용어와 관련 작품이 같이 나와서 공부하기에 편하고 좋아요.
내신 국어 수직 상승에 필요한 두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한 숙지. 말만 들으면 모호하게 느껴질 테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 시험 범위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등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지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학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럼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설명 다 듣고 나면 나머지 파트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 올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실제 시험 범위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풀비린내에 대하여, 사시남정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세 작품인데요. 우선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주제 및 내용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갈래, 별 특징에 맞게 시라면 표현법 위주로, 소설이라면 시점이나 인물 관계 위주로 내용을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평가 문제집이나 학교 수업 내용을 통해 다들 정리했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하냐면 시험 범위 작품이 예를 들어 10개라고 했을 때 임의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설명할게요. 먼저 빈 종이나 공책을 꺼내서 1번 작품부터 생각나는 대로 앞서 보여준 내용처럼 적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기억나는 데까지 적고 기억이 안 나면 멈추고 다른 색 펜을 꺼내서 필기한 내용을 보고 틀린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채워 적습니다. 그럼 필기 내용이 두 가지 색으로 정리되겠죠? 그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이걸 1사이클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한 사이클 돌린 후엔 교과서 학습 활동이나 다른 기타 자료 등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방금 한 사이클 끝나고 또 바로 진행을 하면 깜지 쓰는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됐는데도 단기 기억력으로 다 채울 수 있게 돼서 시간에 텀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험 범위의 숙지이지 암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본문은 시험지에 실려 있으니 국어 시험은 암기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력을 요하는 시험이니 숙지가 목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이 사이클을 돌려서 다른 색 펜이 안 나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마치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번 안팎이면 거의 숙지 다 될 거라고 봅니다. TV에서 하는 골목 식당을 보면 본인이 하던 고집을 버리고 백종원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잘된 케이스가 많죠.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 공부하는 걸 보면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그냥 풀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운 두 가지를 잘 써먹으면 내신 국어에서 확실히 달라진 본인의 성적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국어 시험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앞으로 국어에 자신감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